나훈아 발언에 남진 이별었다.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가수 남진, 79, 이 1970년대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동료 나훈아, 77, 위 은퇴 선언에 지난 아쉬움을 전했다. 남진은 지난 30일 공개된 MBN 인터뷰에서 나훈아가 빨리 은퇴한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좀 아쉽기도 하다, 저는 힘이 날 때까지, 내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불러보고 싶다, 고 말했다. 남진은 최근 배우 김승우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나훈아 은퇴와 관련해 진짜 했나? 라고 되물으며 난 믿어지지 않는다. 한창 노래할 나이인데 내가 그 나이면 좋겠다. 은퇴 소식을 매스컴에서 봤는데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아쉬워했다. 목포 출신인 남진은 부산 출신 나훈아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라이벌이었다. 1970년대 가요계를 평정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외모와 음악 스타일로 각자 팬덤을 구축했다. 남진은 나훈아 씨와 라이벌로 그 시대를 이뤘다는 게 큰 힘이 됐다. 이런 명콤비가 또 없다. 고 돌이켰다. 이어 우리 같은 양자구도는 없었다. 면서 노래 스타일과 분위기도 다르지. 또 출신 지역도 완전히 달라서 더 뜨거웠다. 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하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친구였으면 술도 먹고 했을 텐데 나이 차이가 있다. 나훈아가 내 친구의 제자였다. 고 답했다. 남진은 나훈아를 1968년도에 처음 봤다.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음악학원 차리고 제자 양성하고 있다면서 제자 하나를 부르더라. 그 사람이 나훈아였다. 고 회상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2월 가요계 은퇴를 시사해 가요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데뷔 58년을 맞은 그는 소속사를 통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 고 전했다. 지난 27일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공연에서 나훈아는 혹시 누구에게 곡이라도 써주며 연예계에 기웃기웃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애초에 후배 가수들도 잘 모르기에 누구에게 가사나 곡을 주지 않는다. 살짝 옆눈으로도 연예계 쪽으로는 안 쳐다볼 거다. 라고 은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5가지 피검사를 했는데 너무 건강해 의사 선생이 깜짝 놀랐다. 고 언급했다. 2. 트로트 안 좋아해. 나훈아와 비교 불가. 데뷔 60년 차 남진 고백. 이런 광경은 내 평생 처음이요. 당혹스럽고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해봅시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슈퍼스타 남진, 79 김남진, 은 수십 명의 기자들과 동시에 진행하는 라운드 인터뷰가 낯선 듯했다. 그가 29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 기자들을 불러 모은 건 다음 달 4일 개봉하는 데뷔 60주년 다큐멘터리 오빠, 남진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 다큐는 팬을 위한 헌정 영화이기도 하다. 오빠, 남진은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하고 21세기의 도둥지라는 히트곡을 낸 영원한 오빠 남진의 이야기를 담았다. 베트남 전쟁 참전, 70년대 퇴폐 풍조 추방운동, 80년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 대중음악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 남진은 내 이야기로 영화를 내는 건 처음이다. 20년 전 내 모습이 풋사과처럼 귀엽더라.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됐다. 60년 가수 인생은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건 팬들 덕분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정 가수라면 가슴으로 느끼는 음악해야. 남진은 1945년 목포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언론사 대표, 국회의원 등을 지낸 고 김문옥 씨다. 다큐에서 그는 50세 나이 차의 아버지는 연예인이라곤 잘 모르셨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풍각쟁이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싫어하셨다. 고 했다. 그럼에도 남진은 음악이 좋았기에 가수가 됐다. 이날 인터뷰에선 공부하기 싫어서 연극과 음악 두 가지만 팠던 사람이다. 학창시절 때부터 들었던 레이 찰스,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을 지금도 좋아한다. 면서 우리 가요의 가사도 모르고 데뷔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성기 시절 남진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다. TBC 쇼쇼쇼의 연출자 황정태 PD를 비롯한 주변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팝의 리듬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히트곡으론 님과 함께, 고고 리듬, 마음이 고와야지, 트위스트, 둥지, 로큰롤 등이 있다. 인터뷰에서 테이블을 드럼 삼아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다. 남진은 나는 솔직히 트로트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첫 히트곡이 1966년 낸 트로트 장르에 오려고 내가 왔나다. 시대가 맞아야 노래도 뜨는 법이다. 라면서 그런 것을 보면 나는 가진 재능에 비해 운이 좋았다. 요즘 말로 좋은 수저를 만나. 고생 한번 안 해본 놈이 노래를 하는 거라서 깊은 맛은 없었다. 고 스스로를 돌아봤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기에 내 전성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고도했다. 이어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인기에 비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도 노력한다. 데뷔 때보다 열정이 더 샘솟는다. 가슴으로 감정을 느낀 후에 다시 부르는 30년 전 히트곡은 확실히 깊은 맛이 난다. 고 강조했다. 남진은 1970년대 나훈아와 가요계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가수에겐 각종 루머와 스캔들이 따랐다. 나훈아 피습 사건 때는 남진이 배우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아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둘은 성격도 다르다. 나훈아가 신비주의를 강조한다면 남진은 나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마음만 맞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훈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라이벌 구도는 당시 연예업계에서 만든 말이다. 훈아 씨가 고등학생이던 1968년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처음 봤다. 실제로는 내 한참 후배, 라면서 그런 후배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 정말 궁금하다. 노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은퇴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남진이 꼽은 인생곡은 빈잔, 1982, 과둥지, 2000, 다. 빈잔은 홍보 없이 뜬 유일한 히트곡이고 35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둥지는 발매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급하게 만난 행운의 곡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낸 노래가 빈잔입니다. 공백기를 보낸 내 심정과 닮았어요. 인생과 인기는 파도예요. 인기도 가져본 사람이 안다고 얼마나 외롭고 허탈했는지 그런 심경을 담은 빈잔이 히트했으니 대복 같은 노래입니다. 둥지는 3년 준비한 노래를 다 미루고 타이틀곡으로 뽑았을 정도로 듣자마자 감이 딱 왔어요. 이런 좋은 노래를 알아차린 나도 보통 놈이 아니죠. 하하. 남진은 둥지와 같은 좋은 노래를 또 만나는 것이 꿈이라도 했다.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고 흥이 나서 재밌게 즐겼다. 세월이 지나니 음악은 내 삶이 됐고 나의 전부로 느껴진다. 이럴 줄 알았으면 팬들 앞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보여줬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대한민국 7 팬클럽이 생겨났던 그 시절 10대 소녀들이 지금은 70대가 됐습니다. 행사에 가서 만나면 친척 같아요.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 팬들의 표정은 여전히 소녀 같습니다. 그런 소녀 앞에선 저도 오빠가 되는 거죠.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오를 겁니다. 90대에도 노래한 토니 베넷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3. 55세, 백발된 윤종신. 하트 전미라 두고 한국 떠났다. 멘털 나가. 김구라 마음 이해. 라스. 라디오 스타를 12년 동안 지켰던 전 MC 윤종신이 해외에서 김구라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고백한다. 22일 방송되는 MBC 예능 라디오 스타는 윤종신, 김영철, 손태진, 최상엽, 밴드 루시, 이 출연하는 오징어 게임 특집으로 꾸며진다. 윤종신은 라디오 스타위 새빵살이 시절부터 함께했던 전 MC로 작사가, 작곡가이자 가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12년 동안의 MC 생활을 뒤로하고 돌연 이방인 프로젝트로 해외를 떠난 바 있다. 다시 라디오 스타 스튜디오를 찾은 윤종신은 라디오 스타를 떠난 뒤에 근황을 전한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 프로젝트로 베를린에 갔을 당시 멘털이 나간 사연을 공개하며 MC 김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 궁금증을 높인다. 또한 1년여간의 프로젝트 후
한국에 돌아와 동료 연예인 전현무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사실도 밝힌다. 또한 윤종신은 과거 이효리에게 곡을 줬다가 오빠 이게 뭐예요? 라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사연도 꺼내 큰 웃음을 안긴다.